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국민일보 장창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국인 남매가 이스라엘 군대를 제대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한국인으로 이스라엘 군대에서 복무하고 만기 제대한 남매가 있습니다. 이 주인공은 이현재, 유정 남매인데 이들은 최근 이스라엘 공군과 육군에서 각각 공문부 마치고 제대했습니다. 네. 네. 이게 남매가 우리나라 군대에서 복무를 했어도 참 신기한 건데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에서 복무를 하게 된 겁니까? 네, 히브리대 박사 과정에서 유학하면서 이스라엘의 터를 잡은 부모를 두고 있는 이들은 둘 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면서 영주권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이고요. 이스라엘 국방군에 입대한 건 영주권자도 의무 복무해야 하는 법 때문이었습니다. 이들 부모는 유대학 연구소장인 이강금 목사와 이영란 사모입니다. 이 목사 성지 전문가로도 잘 알려져 있죠. 네, 그랬군요. 남매들의 군 복무는 좀 네. 어땠나요? 네, 남매는 군인으로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헌재 씨는 이스라엘 공군에서 F-15 전투기 7대의 정비 책임자로 복무했는데 군에서 제대를 연기해달라고 수차례 부탁하면서 결국 4년 동안 군인으로 지냈습니다. 사병으로 입대했지만 하사까지 진급한 것도 장기 복무 탓이었다고 하고요. 육군으로 입대해 최정방에서 복무한 유정 씨도 지난해 이스라엘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해마다 이스라엘 독립기념일 맞아 육해 공군을 비롯한 전군에서 선발된 최우수 군인 120명에게 수여하는 최고 영예의 상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최근 이들을 만났는데요. 실전이 빈번한 이스라엘에서 군복무를 마친 이들이라고 하기에는 표정이 연휴 20대 초반 젊은이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한국 두 문화를 품고 사는 남매는 모두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지금 표정이 굉장히 밝아서 군인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을 그렇죠. 정도로 예. 굉장히 해맑은데요. 지금 24, 오빠가 24, 그리고 네. 동생이 22. 22인데 이제 대학 진학을 하게 된다면 조금 굉장히 늦은 편인 것 네네. 같은데요. 예. 이스라엘은 고등학교 졸업한 뒤에 바로 군에 입대한 뒤에 제대하면 대학에 간다고 합니다. 헌재 씨는 오는 10월 가을 학기 입학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고 비즈니스와 중동학, 법학에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네. 유정 씨는 당분간 아르바이트해서 세계 여행 하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이들 남매 모두 영어, 히브리어, 한국어 등 3개 국어가 유창한 재원입니다. 예. 네. 네. 근데 저 정말 또 놀라운 게 네. 헌재 씨는 한국군 입대도 네. 고민 중이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남매가 이스라엘 영주권자이면서 한국인입니다. 헌재 씨 경우에 우리나라 군대 입대를 해야 하는데요. 네. 헌재 씨도 일단 대학에 진학해야 하지만 모국에서의 군복무도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헌재 씨가 군에 입대하면 창군 이래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한국에서 모두 복무한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또 네. 새로운 또 사례를 쓰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남매들의 기도 제목이 또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걸까요? 네, 이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모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다 보니 남매는 평화의 소중함 위해서 늘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날 저와 만났을 때도 한반도와 이스라엘 두 곳 모두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길 바란다 이런 뜻을 전했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여행 얘기라고 하는데 어떤 네. 소식인가요? 최근 제가 강화도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일 때문에 갔는데 따뜻한 봄 가족 여행 가시라고 몇 군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실 강화도가 감리교와 성공의 성교지였고 여전히 200개가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지순례로도 정말 좋은 곳인데요. 이 첫 순례지로는 강화대교를 건너자마자 만날 수 있는 강화 기독교 역사기념관을 추천합니다. 강화 선교와 3.1운동 등 이 선교 기독교와 관련된 모든 역사 엿볼 수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굉장히 눈길을 끌었던 것이 강화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해군사관학교인 통제형 학당이 있었다는 사실이나 성공회 대학교의 전신인 성미카엘 신학교가 1914년 강화도에 세워졌다는 얘기 등이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말고도 또 강화도에는 네. 한옥으로 된 성당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 강화 선교의 특징이 있는데 전통과 복음이 굉장히 잘 어우러져 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대한성공의 강화성당인데요. 1900년 찰스 존 코프 주교가 세운 성당의 외부는 전통 한옥 양식이며 내부는
바실리카 양식으로 서구 기독교의 토착화 산물로 꼽힙니다. 성당 입구에 보면 한자로 천주 성전이라고 쓰인 현판이 순례객을 먼저 맞이하는데요. 곳곳에 한자로 쓰인 성구를 볼 수 있었습니다. 현관 기둥에도 처음도 없고 끝도 없으니 형태와 소리를 먼저 지은 분이 진실한 주제자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니 참 근본이 되신다는 등의 메시지가 한시 형태를 띠고 한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성당의 뜰에는 유교와 불교를 상징하는 회화나무와 보리수나무도 심겨져 있는 걸 봤는데요. 이질적이지 않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 그 옛날 내린 결단이라고 합니다. 네. 선선하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족 그리고 지인들과 함께 기독교 성지순례로 봄나들이 다녀오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장창일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